요즘 헤어 디자이너로 직업을 변경하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직업 변경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패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원장님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사람들은 예전과 다르게 미용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자, 시간이 지나면 관심도가 더 높아질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자신도 헤어 디자이너가 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헤어 디자이너로 직업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인데요. 자신이 어떤 학원을 선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시작할 때는 아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학원의 겉모습만 보는 경우와 자신의 조건과 맞는 학원만 찾아서 결정을 내리는 게 보통이죠.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를 돕자면 같은 미용사 헤어 교육도 머리에 시술하는 방법만을 교육하는 곳이 있고 미용사로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곳이 나누어져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유는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들은 교육이 모두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하든 못하든 배우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서 가야 합니다. 취미로 배운다면 아무 곳이나 가도 되겠지만 반드시 미용사로 직업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자신을 미용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인지 확인하고 가셔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학원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조건과 맞는 곳만 찾는 게 아니라 미용사가 될 수 있는 교육을 스스로 찾아가는 게 성공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는 계획입니다. 보통 보면 주변에서 하는 말을 듣거나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 분들을 보면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미용사는 자격증 시험부터 너무 어렵대. 미용실 가면 바닥부터 쓸어야 한대. 무조건 사람 머리를 많이 해봐야 좋대. 미용실에서 인턴 근무를 꼭 해야 한대. 이런 말을 듣고 계획을 세우는 건 옳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올바른 계획을 세우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계획을 세워서 미용사가 못 되거나 너무 오랜 기간 고생하는 사람을 그동안 수없이 봤습니다. 자신을 책임지고 교육해주는 선생님이 미용사가 될 수 있는 전체의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계획을 세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어떤 교육이 좋은 건지 구별이 안 될 수 있잖아요. 헤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꼭 받아야 하는 가장 좋은 교육이 있다면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미용사가 되는 게 최종 목표라면 헤어 디자이너 속성 과정으로 모든 기술을 한 번에 배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헤어 기술 교육을 커트나 드라이, 파마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배우는 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헤어 기술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습득해야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유는 헤어 커트와 파마 또는 드라이 이런 각종 시술들은 모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모발의 길이나 각도 또는 베이스를 이해 못하고 잘못한다면 전체 시술을 망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미용실 가서 스타일 망쳐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이런 부분을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용사는 커트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크게 착각하시는 겁니다. 모든 시술을 잘 배워야 되는데 여기서 하는 방법만을 배운다면 미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각종 시술이 연결된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노하우 기술을 배우셔야 하는데요. 미용실은 한 가지의 스타일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찍어내는 공장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에 맞는 적절한 시술을 하려면 노하우 교육은 필수죠. 그래서 반드시 모든 기술을 연결해서 한 번에 배우되 경력자가 하는 노하우 기술을 꼭 배우셔야 합니다. 모두가 실패하지 않고 헤어 디자이너로 반드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겠죠? 미용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미용사가 되려면 꼭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가지 기술만 배우셔야 합니다. 헤어는 같은 시술이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이 섞이면 절대 못합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기술을 섞어서 미용사가 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대부분 미용사로 취업이나 창업을 성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 미용사가 못 되는 학생은 기술을 섞은 학생입니다.
학원에서도 상위 클래스에 들어갈 정도로 잘하던 학생인데 어느 순간 가장 못하는 학생으로 곤두박질 쳐요. 이유는 인터넷을 통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섞어서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이해하고 있던 내용조차도 헷갈리게 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러면 미용사가 될 수 없어요. 한 가지로만 기술을 습득해서 미용사가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헤어 기술을 믹스시키는 것은 경력자가 하는 거지 기술을 배우는 학생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한 번에 미용사까지 가야 합니다. 간혹 미용사 교육을 다 받고 미용실에 인턴으로 취업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유는 미용사로 일하는 게 아직 무섭고 자신감이 부족해서 미용실에 인턴으로 일해보면서 미용사가 되겠다고 계획한 겁니다. 이래서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이건 정말 안 좋은 방법이에요. 잘 교육받고 탄탄하게 배워서 미용사로 일을 시작해야지 이렇게 미용사를 준비하다 인턴으로 내려가면 다시 못 올라옵니다. 다 배웠으면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데 인턴 근무를 하다 보면 배우는 것보다 이전에 배운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손해가 더 큰 거죠. 이런 경우 결국 미용사가 못 되고 학원을 또 다니거나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헤어 기술은 열심히 배워서 고객한테 해봐야지 자신의 몸에 기술이 습득되는 겁니다. 배우고도 사용을 안 한다면 안 배운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못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미용사로 일을 시작하려면 당연히 두렵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미용사로 일을 시작하면 그 고비는 잠시만 참으면 넘어갑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오로지 미용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중도 포기한다던가 또는 인턴으로 내려가는 이런 현상만 없다면 여러분 모두 미용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불안한 자신의 직업 때문에 미래를 생각해서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실패한다면 그 심정은 뭐라 말할 수가 없겠죠. 지금까지 알려드린 점을 참고하시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